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스트리컴퍼니 커피 회사 대표시니까 커피 좋아하시는 커피도 있을 것 같은데. 좋아하는 커피는 사실 좀 무난한 커피를 좋아해요. 뭐 과일 향이 많이 난다든지 산미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커피보다도 제가 커피를 하루에 한 5잔 정도 마시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마셔도 질리지 않는 커피, 아침을 함께 시작하는 커피, 누구나 좋아하는 커피, 이런 걸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스트리컴퍼니 좀 소개시켜 주세요. 스트리트 컴퍼니는 노숙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기관입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자리가 우리의 건강 그리고 사회 활동, 우리가 생활하는 데서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 일자리인데 노숙자분들은 일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 이유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마약 중독 아니면 약물 중독, 뭐 알코올 중독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또 그리고 이력서를 내면 이력서의 갭이 너무나도 크죠. 일을 안 한 시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은 직장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찾아도 그곳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스트리트 컴퍼니는 노숙자들이 쉽게 일을 시작하고 그분들이 직업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일반 직장으로 성공적으로 이직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저희가 같이 월급을 주고 그리고 트레이닝을 시켜준 다음에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직을 시켜주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여러 직업을 연결시켜 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커피 쪽에 포커스를 하는 건가요? 여러 직업을 소개시켜 줄 계획이에요. 아직 저희가 이직을 시킨 단계까지는 아직 없고 처음에 일을 같이 한 노숙자들 4명이 아직도 저희 안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4명은 아마 이직은 안 하고 저희 기관에서 계속 머물면서 리더십 위치에 올라서 이제 미래에 더 많은 노숙자들이 왔을 때 그들 멘토링 해주고 왜냐하면 노숙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으로 도움을 emotionally, mentally 좀 도움을 줄 계획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일하는 친구들은 아마 이직을 안 하고 계속 머무르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커피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를 커피를 처음 시작한. 커피를 선택한 이유는 특별히 없고요. 주위에 아시는 분이 커피 전문가인데 흔쾌히 가르쳐 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커피를 하자 해서 했죠. 네. 그리고 재밌고 커피를 내리고 또 커피를 다들 좋아하고 그리고 또 커피에 대한 수요도 많고 하니까 시장에서 커피를 하면 괜찮겠다 하는 사실 뭐 막연한 생각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특별히 깊은 뜻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기관이 노숙자들을 돕는 기관이긴 한데 노숙자들이 직접 만든 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노숙자 친구들이 직접 주체가 돼서 모든 게 움직입니다. 아이디어도 친구들에게서 나오고 무엇인가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진행이 진짜로 되죠. 그리고 그런 액티비티나 프로그램들을 노숙자 친구들이 직접 운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공원의 작은 모임으로 시작을 해서 그때는 그냥 친목 모임처럼 있었어요. 그때가 2016년인데 노숙자의 모임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를 갖고 노숙자들이 주인이 되는 기관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를 갖고 공원에서 모여서 2016년에 모여서 한 2년 정도 동안은 그냥 잡담하고 놀았던 것 같아요. 와서 같이 음식 나눠 먹고 서로 뭐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슬픈 일 있으면 슬픈 일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분들한테 좀 오너십을 주기 위해서 돈도 걷었어요. 약간 헌금 비슷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데 함께 참여하자. 그래서 노숙자분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정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때마다 뭐 한 2불, 3불, 뭐 5불 좀 많이 받는 사람들은 뭐 20불도 내고 해서 같이 모여서 이거는 우리의 기관이야.
라는 정체성으로 여기까지 이끌고 온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기관이 이제 성장하고 이사진들도 있는데 이사진에 노숙자 친구가 있어요. 네, 말코라는 같이 기관을 설립한 친구가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있죠. 더 시작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대표님의 시작, 특히 랭캐스터라는 네. 지역에 오게 돼서 노숙자들과 이렇게. 그렇죠. 시작은 제가 원래 작곡하고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음악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죠. 근데 제가 만든 곡 중에 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용기를 주는 가사의 내용이 담긴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있는데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랭캐스터의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 교회가 화요일 아침마다 노숙자들한테 아침 식사를 제공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사님께서 제가 가진 노래를 아시고 노숙자들한테 그 노래를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다 하셔서 2009년도, 지금 한 11년 정도 됐죠.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 노래를 부르러 랭캐스터에 왔어요. 근데 파사다나에 그때 제가 살고 있었는데 랭캐스터가 한 75마일 정도 되거든요. 1시간 좀 더 걸리는데 너무 멀다 보니까 한 번만 가서 부르겠습니다. 저도 하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왔는데 제가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눈을 감고 부르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 곡을 눈을 감고 부르고 눈을 떴는데 몇몇 노숙자분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서로 잡고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노래를 다 부르고. 그래서 감동이 됐나 보다. 참 감사하네. 그래서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중년 여성분인데 제니퍼라는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노래가 참 큰 위로가 됐다고 혹시 또 와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분위기에 당연하죠, 또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잘못했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때가 2009년도니까 그때부터 아주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화요일날 올라왔죠. 그러면서 노숙 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이제 많이 접하게 되니까 되게 궁금했어요. 왜 미국이라는 이렇게 부유한 나라에서 노숙자가 생겨날까? 이분들은 왜 노숙을 하고 있을까? 이런 굉장히 궁금해서 화요일날 노래를 하러 올라오고 목요일날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제가 만난 노숙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이 와서 밥도 먹고 뭐 때론 영화도 보러 가고 가끔씩은 사막에서 같이 노숙도 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지내다 보니까 시간이 한 그렇게 2년, 3년 정도 지내다 보니까 이제 진짜 친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뭐 좋은 말로 우린 친구야 이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으면 재밌고 농담하고 뭐 이런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되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의 방향을 조금 바꾸고 싶더라고요. 우리 보통 친구 생각하면 뭐 친구를 위해 뭐 막 희생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재밌게 놀고 뭐 좀 같이 뭔가 하고 이런 거잖아요. 친구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을 위해 뭘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분들하고 같이 뭘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마르코인데, 여기 마르코. 네, 마르코가 가장 저하고 친했죠. 왜냐면 네덜란드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고 말이 되게 통했어요. 굉장히 사람이 되게 차분하고 해서 제 고민도 들어주고 그래서 마르코한테 가서 내가 이런 생각이 있다. 노숙자들의 모임을 만들고 싶다. 노숙자들이 주인이 되는 거. 그래서 같이 모여서 도움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뭔가 재밌는 거 한번 해가지고 우리도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그때만 마르코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마르코랑 제가 99센스 스토어 가가지고 빵이랑 햄이랑 잔뜩 사가지고 공원에 그거를 딱 셋업을 해놓고 지나다니는 노숙자들을 다 초대했어요. 우리 노숙자의 모임을 만들 거다. 노숙자가 주인이 되는 모임을 만들 거다. 와서 앉아라. 일단 얘기부터 시작하자 해가지고
한두 달을 했는데 한 40명, 50명 가까이 매주 모이는 모임으로 이제 발전을 한 거죠. 그렇게 했다가 처음에는 그냥 앉아서 수다 떨고 서로 관계 맺고 뭐 이런 식으로 2년 정도를 지내다가 하루는 다 같이 이제 앉아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재밌게 시간 보내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노숙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노숙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다 앉혀놓고 한 질문이 다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기 위해 뭐가 가장 필요할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한 가지 동의를 다 한 것이 우리는 직장이 필요하다였어요. 직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옆에 이제 존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울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 직장이 필요한데 야 우리 아무도 고용 안 해. 우리를 누가 고용해? 우리는 마약하지. 우리는 정신질환 있지. 뭐 별 볼 일 없고 옷도 더럽고 냄새나고 하는 사람을 누가 고용을 해 하면서 되게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그때 좀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야 아무도 우리 고용 안 해? 그러면 우리가 회사 설립해서 우리가 스스로 고용하자. 우리 스스로 고용하고 다른 노숙자 친구들도 더 고용해버리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스트릿 컴퍼니를 만들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돈을 모아가지고 사업체를 계속해서 만들자.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노숙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체를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쉽게 말하면 노숙자들하고 창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무슨 사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교회에 아는 집사님 중에 커피 전문가가 있어서 전화를 했죠. 커피를 혹시 가르쳐 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오케이 LA로만 내려온다면 자기가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마르코가 노숙을 하고 있는 도중에 노숙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날마다 LA 다운타운에 내려가서 그 집사님한테 커피를 배웠어요. 6개월 동안 배우고 커피 코스가 마친 뒤에 다시 마르코랑 저하고 저희 그룹 앞에서 이제 저희 매주 만나는 그 그룹 앞에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제 커피 사업을 실제로 진행을 할 거다. 여기에서 좀 헌신해서 이걸 이끌고 갈 노숙자들이 필요하다. 나와라. 했는데 그때 마르코를 포함해서 4명의 노숙자가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4명을 주축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건데 그 4명의 노숙자들을 우리가 Founding Four라고 불러요. 이 커피 사업을 파운드한 파운더들 해가지고 Founding Four라고 부르고 지금 한 명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5명 여자 노숙자분이 추가가 돼가지고 지금 5명에서 이 기관을 커피 사업을 이끌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저희가 그때 2018년도 7월에 이 지금 여기 오피스를 빌려서 마르코가 그 친구들한테 커피 레슨을 해줬어요. 4개월 동안 하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저희가 파머스 마켓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거기서 커피를 팔기 시작해요. 커피를 팔고 다른 여러 비영리 단체나 정부 기관들도 저희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정부 행사, 칼리지 행사 이런 데 가서 커피를 팔기 시작했어요. 너무 잘했죠. 잘하고 아주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벌어서 용돈벌이 정도 할 정도 그 정도 하면서 이렇게 쭉 지내다가 이제 코로나가 생긴 건데 참 친구들한테 되게 고마웠던 게 코로나가 생기고 저희가 이거를 커피 캐터링 사업을 이제 딱 끊기고 나서부터 페이를 못 줬어요. 못 줬는데 저희 원래 계획이 로스팅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우리가 원래 꿈이 있었지 않냐. 근데 상황이 이래서 더 이상 페이를 못 준다. 근데 나는 계속 우리 꿈을 갖고 나가기를 원한다. 같이 하겠냐. 만약에 한다고 결정하면 돈 못 준다. 와서 발런티어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당연히 해야지. 그때부터 오히려 더 워크로드가 많아졌어요. 거의 매일 와가지고 이 로스팅 사업을 위해서 펀드레이징하고 로스터 지금 옆에 보이는 이 로스터 사서 여기서
스스로 배우고 온라인 클래스 들으면서 배우고 그때부터 거의 매일 모여서 친구들이 이제 개발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2021년도죠. 올해 2021년도 LA 카운트랑 파트너를 맺어가지고 저희가 하는 이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기로 LA 카운트가 결정을 해서 지난달 4월부터 친구들이 이제 월급을 받고 일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지난해 한 12월 달에 여기 랭캐스터 시장하고 미팅을 했는데 얘기가 잘 돼서 시도 전적으로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시가 제공하는 건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이미 저희가 리스를 다 사인하고 지금 건축을 준비하고 있어요. 커피 로스팅할 패실리티 공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 한 8월 정도, 9월 정도부터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죠. 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한 그 파운딩 4, 네. 파운딩 5 네. 그런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기숙자들 여기에는 이제 우석 대표님의 관계, 기숙자들과 관계 이게 되게 스트롱하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같이 처음에 같이 노숙도 하고 여기 민수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기숙자들하고 어울리기 위해 관계를 쌓기 위해 어디까지 했는지. 일단 좀 서스름 없이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돕는 사람이다, 너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게 없었으면 했어요. 그때부터 가졌던 생각이 뭐 우리가 행색이 조금 다르고 이분들은 집이 없고 나는 집이 있고 뭐 그 정도지. 저울로 재면 사람이 거기서 거긴데 뭐 내가 이분들 도와준다 치고 뭐 뻣뻣해지고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거리감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농담도 하고 가끔씩 그분들이 하는 언어 욕도 하고 그러면서 좀 가깝게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좀 알아줬어요, 친구들이. 네, 그래서 네, 좀 진심을 많이 알아줬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를 처음 보는 노숙자들은 경계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룩다운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극복하기 위해서 되게 harsh하게 나가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래서 누군가 저를 처음 보고 막 되게 harsh하게 나가면 옆에 노숙자들이 야, 막 제지를 해요. 너 얘는 우리 편이야? 이러면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좀 뭐 친근하기 위해서 노숙도 제가 했는데 해지기 위해서 노숙을 했다기보다 친근해져서 노숙을 한 거죠. 네. 이제 말코가 처음에 같이 막 영화도 자주 보러 다니고 막 놀고 같이 먹고 하다가 한번 초대를 하더라고요. 한번 우리 집에 와. 같이 한번 뭐 영화도 보고 재밌게 놀자. 피자 사줄게. 막 이래가지고 그래? 피자 사줄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갔는데 공교롭게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한겨울인데 랭캐스터가 겨울에 영하 한 5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아주 추우면 영하 10도까지 떨어져요. 한 20, Fahrenheit으로 20, 뭐 15 이 정도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이 거의 연중 제일 추웠던 날일 거예요. 어쨌든 뭐 내가 이날 간다 그랬으니까 뭐 피하지 못하고 제가 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가장 두꺼운 옷을 입고 침낭도 누군가한테 제일 좋은 침낭을 빌려가지고 이제 완전 군장을 하고 제가 그날 갔죠. 이제 파사데나에서 기차를 타고 여기로 와가지고 이제 말코랑 그때 말코 친구 외에 또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이제 하루 종일 놀다가 이제 노숙을 하려고 이제 말코가 있는 노숙 하는 데 갔죠. 근데 제가 너무 추워할까 봐 말코가 어디서 텐트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꺼운 털프를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주고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하고 이제 저희가 같이 막 말코 텐트에서 같이 영화를 보고 이제 한 10시쯤에 저는 제 텐트로 들어왔어요. 근데 정말 정말 너무 추워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시에 텐트에 들어갔는데
한 12시쯤에 잠이 너무 안 오고 추우니까 마이코한테 막 불렀어요. 마이코, 나 너무 추워서 못 자겠다. 그러니까 그때 마이코가 개를 2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셀이라는 개였어요. 디셀을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좀 날 거래. 그래서 이제 걔를 제 침 텐트에 보내줘가지고 디셀을 저희 가랑이에 끼고 걔 코에서 나오는 콧바람, 따뜻한 콧바람을 이렇게 하면서 진짜 정말 겨우겨우 한 제가 2시쯤에 잠이 든 것 같아요. 새벽 2시쯤에. 2시쯤에 잠이 들어서 겨우 들었는데 갑자기 이 가슴이 막 아픈 거예요. 막 따끔따끔 거리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막 머리가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깼는데 시계를 보니까 한 새벽 4시 정도 됐더라고요. 너무 이게 좀 있으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내 몸을 알잖아요. 몸이 막 뭔가 이상한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일단 움직여야겠다. 그래서 바로 나와가지고 근처에 있는 이제 가스스테이션으로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몸을 이제 좀 녹였죠. 그래서 7시까지 거기서 좀 기다리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마이코한테 내가 너무 추워서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뭐 근처에 가스스테이션 가서 몸을 녹이고 다시 지금 온 거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자기한테 얘기를 해야지. 내가 그렇게 친구를 초대했는데 너 그거 노숙자들 그러다 죽는 거야 얼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코한테 욕을 처먹고 그때 알았죠. 이게 노숙이란 게 참 어려운 상황이구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야, 노숙이 편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캘리포니아가 따뜻해서 그렇게 노숙하는 거야. 그래서 노숙자가 많은 거야. 이런 얘기 농담 삼아 해요. 진담으로 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죠. 노숙이라는 상황은 어쩔 수 없이 내몰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상황은 참 destructive한 situation이에요. 네. 건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매일매일 엄청난 스트레스의 노숙자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마약을 찾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폭력적인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이해를 조금씩 해 나간 것 같아요. 경험하면서 얘기하면서 정말 가까이서 보면서 노숙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구나. 사람을 좀 알다 보면 당연히 더 친해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더 애착이 더 강해지고 네, 그랬죠.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디스트럭티브한 시츄에이션을 좀 보면서 뭔가 좀 해결책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 있었죠. 좀 덧붙여서 우리가 보통 노숙자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하는 그런 태도나 스테레오타입이 딱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노숙자분들과 가까운 입장에서 좀 해주고 싶은 말 아니면은 설명해주고 싶은 부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노숙자들 하면은 갖고 있는 인식이 마약 중독자다, 게으르다, 일을 줘도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이 스트릿 컴퍼니를 하면서 노숙자들이 갖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을 저는 숨기고 싶진 않아요. 제가 한 11년 정도 노숙자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인식들 사실인 경우가 많죠. 마약이나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게으름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일하고 싶지 않고 나태함에 빠져 있는 것들이 사실이에요. 보편적으로 노숙자들이 그런 문제들을 다 갖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 숨기고 싶지 않은 거는 이것들 또한 우리가 같이 극복해 나가야 될 현실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노숙자들을 도와주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노숙자들을 도와야 된다면 우리가 직면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을 이해하고 왜 이들이 마약 중독이 갖고 있는지, 왜 이들이 나태함에 빠져 있는지를
더 알아야죠. 왜냐면 그거를 넘어서야 되니까 같이. 그러니까 그 인식 때문에 노숙자들 돕고 싶지 않다, 도와야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렇게 성숙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어디언스 분들이 많이 기독교 교회 다니시고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의 사실이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이분들이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이분들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래서 노숙을 하고 연약함이 있고 문제들도 있지만 bottom line, 이들이 누구냐?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기시켜주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 수 있는 길을 같이 걸어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희 공원에서 모임할 때부터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노숙자 친구들한테. 이거는 노숙자들의 주인 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여기 오는 순간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말아라. 여지껏 노숙자이기 때문에 밥 얻어먹고 나는 도움이 필요해,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다면 스트리트 컴퍼니 올 때는 이 생각 갖지 말아라. 앞으로는 우리도 지역사회를 섬길 거다. 여러분의 갖고 있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지역사회를 섬기고 우리의 동료 노숙자들을 섬길 거다. 그런 마음으로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그런 인식들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런 인식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이 있고 나태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모여서 마음을 합쳤을 때는 아름다운 일, 의미 있는 일을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죠. 코로나를 포함해서 이제 이것이 진행되면서 쉽지 않은 또 어려운 그런 것들이 좀 있었을 텐데. 그렇죠.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커피 레슨을 마치고 파머스 마켓에 처음 커피를 팔러 나간 그 시기였을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이제 레슨은 다 받고 우리가 커피 기술은 다 생겼는데 한 번도 우리가 누구랑 같이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노숙자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소통의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다들 어떤 노숙이라는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말에 날이 서 있어요. 같이 협력하는 방법도 모르고 말에 날이 서 있으니까 분쟁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너무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말로. 네. 그러니까 나가서도 거의 매일 싸웁니다. 매일 싸우고. 그때 굉장히 어려웠죠. 그때 항상 생각을 했죠. 이거 안 되는 건가 보다. 한 조금 더 하다가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나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르코가 사실 노숙자이지만 저한테 굉장히 이제 어드바이스를 많이 줘요. 그래서 마르코한테 저희 좀 속내를 얘기를 했죠. 우리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얘기. 좀 어렵지 않을까? 또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마르코가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한마디 했어요. 우리 이거 하려고 모인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렵고 서로 잘 일 못하고 이렇게 흠 많은 사람들 다시 살리자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맞죠. 이거 하려고 한 거니까 내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르코가 대안을 냈던 게 뭐냐면, 한번 모여서 우리 얘기 한번 해보자.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다 털어놓고 해보자. 왜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는지,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 건지, 해결책이 있는 건지 한번 모여서 얘기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기 보이시는 원탁에 앉아서 얘기를 했죠. 그때 저희가 그 토크의 제목을 Honest Talk이라고 해가지고 이 원탁에서는 그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없고 속내를 다 내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한번 쉐어해보자. 한번 다 끄집어내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시작하자마자 싸웠어요. 왜냐면 그때부터 막 이제 너가 잘못했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캄다운을 시키고 오케이 저희가 한 브레이크를 한 15분 했던 것 같아요. 자 흩어져. 그리고 다시 모여서 너가 잘못해서 말고 나한테 있는 그러면 아픔부터 한번 나눠보자. 내가 무슨 흠을 갖고 있는지 나눠보자. 그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 두 가지 vulnerability, 아픔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나누면서 이 친구들이 왜 자기가 이런 날선말을 하는지 나의 과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저도 처음 듣는 말도 많았어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들도 많았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은 환경에서 자랐는지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자랐던 거예요. 특히 가정 환경. 어비수는 당연하고요. 폭력, 고아, 아빠가 다 마약 중독자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랐던 자기의 모습들. 근데 자기가 어떻게 사람한테 친근하게 대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됐죠. 그리고 이 터크가 다 끝나고 서로 다 부둥켜 안고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했죠. 우리 이제 서로 상처 주지 말자. 그리고 서로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룰들을 세우자. 그래서 폴리시도 만들고 룰도 세우고. 물론 그 뒤에도 싸웠죠. 그렇지만 싸울 때마다 이제 항상 그냥 저 라운드 테이블로 가요. 다 앉아. 왜 상처를 뒀는지 다시 얘기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다시 프리벤트 할 수 있든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컬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으면 일단 스텝 어웨이. 다시 와. 얘기해서 풀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금도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Honest Talk이라는 것을 하죠. 다 같이 모여서. 그때는 저도 대표 딱지 떼고 앉아가지고 저한테 불만 있는 거 다 얘기해요. 네. 그래서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성장을 한 거죠. 네. 싸울 때마다 당연히 마음은 아프죠. 당연히 마음은 아프고 이제 언제쯤 성장을 할 거냐 생각은 드는데 저는 그 시작점을 알아요. 어디서 시작했는지 저는 너무 알기 때문에 사실 저희 다른 사람의 수출 컴퍼니 보고 친구들 봤을 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시작점을 아니까. 여기가 준비된 상태면 아직 준비된 게 못 미쳤다면 근데 저는 시작점을 알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발전한 걸 제가 아는 거예요. Okay, eventually we're gonna get there.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어. 그런데 I don't care. Eventually we're gonna get there. 서프라이즈 시킬 거야. 친구들이 증명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하고 있죠. 또 반대로 뭐랑 하긴 어려움에서 포기하려고 했지만 반대로 하길 잘했다. 이런 순간들이 좀 생각나는. 그렇죠. 기쁜 순간들은 사실 친구들이 이걸 하면서 기쁨을 느낀다고 이렇게 보일 때가 제일 기뻐요. 그때는 제가 기관장으로서 어려움이 당연히 있잖아요. 다른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기관으로서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사진을 이끄는 거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친구들이 딱 여기서 뭔가 보람을 느끼고 있네. 뭔가 본인이 삶의 의미를 느끼고 있네. 그게 딱 포착이 되면은 에너지가 막 솟아나죠. 네. 아주 미묘한 성장에 이게 기뻐요. 예를 들면 매튜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아직도 마약 문제가 있어요.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앵거
문제도 있고 조울증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핸들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뭐 마음에 안 들면 막 뛰쳐나가 버리고. 근데 요즘에 매튜가 굉장히 잘해요. 물론 조울증이나 우울증이나 그가 갖고 있는 쉽게 바로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남아있죠. 그런데 자기가 그런 감정 때문에 욱하고 한 행동들을 다시 와서 친구들한테 사과를 하고 다시 그 관계를 다시 세우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일 때 가망이 있구나. 이 친구도 조금 더 나아가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희망이 제 눈에 보이고 본인도 그거를 알아요.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관계를 어떻게 쌓아나가야 될지 회복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내가 배우고 있구나 그거를 자기가 알아요. 그럼 자기가 그것을 해낸 것에 대해서 되게 기뻐해요. 희열을 느껴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봤을 때 너무 행복하죠. 매튜를 꼭 집어서 얘기했지만 모두 다 그래요. 그건 저도 똑같아요. 저도 기관을 이끌면서 제가 이전에 기관을 이끈 적이 없거든요.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럼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겠어요. 그러면서도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내 모습이 되게 기특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도 저를 칭찬을 해요. 네.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혹시 용서 형제를 이끌어온 말씀이라든가 이끌어온 어떤 모티베이션 되는 어떤 뭐랄까 가르침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초반에는 그런 말씀이 용기를 많이 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은 God with us. 근데 그 God with us라는 그 말이 이분들이 알았으면 했어요. 네.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있어. 그 뜻은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부활을 꿈꾸자 이거예요. 우리 삶의 부활을 한번 꿈꿔보자.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어요. 제가 노래했던 시기죠. 노래하면서 친구들한테 용기를 주고 할 때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God with us, God with us. 끝이 아니다. 여기가 발음일 수는 있지만 끝은 아니야. 항상 다시 우리의 도약을 꿈꾸자. 어떤 이런 것들. 그때는 그런 마음,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이끌었고요. 지금 스트리트 컴퍼니에 이끄는 말이 있다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던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자 했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놓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거든요. 근데 많이들 변화를 얘기하는데 많이 변화를 얘기할 때는 환경의 변화를 많이 얘기를 해요. 내 집의 환경, 내 경제적 환경 어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변화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변화는 목적의 변화가 정말 사람의 삶의 변화라는 고 생각을 하거든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 사람을 낚게 할 거야 라고 목적을 바꿔주는 순간 그때부터 베드로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막 일어나거든요. 저는 노숙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저희 웹사이트에도 크게 대문짝만하게 있어요. Homelessness is just our condition. It is not our identity.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노숙자들이 노숙자가 자기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를 볼 때 노숙자 하면 그 모든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정의를 시켜버리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환경이지 그 사람들의 존재는 아니죠. 그분들이 노숙자이지만
의미 있는 일, 즐거운 일, 남에게 이로운 것이 되는 일들을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을 끌어와서 얘기하자면 세상은 비친 거고 소음인 거죠. 그래서 항상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요. 저희 처음에 티셔츠를 마친 거에 써있는 단어가 있어요. Serve the community, serve the peers. 우리 노숙자지만 앞으로는 지역사회를 섬길 거야. 그리고 우리 동료들을 섬길 거야. 이게 우리의 미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숙을 할지 몰라도 절대로 그게 우리의 존재는 아닌 거죠. 우리는 다른 목적을 갖고 더 큰 목적을 갖고 의미를 갖고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 아까 말한 대로 그 목적에 가는 길에 어려움도 있지만 아까 그 멘트를 하는 분 얘기도 나오는데 혹시 생각나는 지난 스트리트 컴퍼니 포함해서 생각나는 사람 뭐 마이클 생각나는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이 있는데 2009년도에 노숙자들을 처음 만났죠. 그래서 관계를 계속 이끌고 여기까지 일을 끌고 오는 도중에 제 옆을 지켜줬던 사람들이 그 순간순간에 있었어요. 여러 명이. 제가 처음 노래를 부를 때 저 옆을 지켜줬던 드러머 형, 항상 저와 같이 왔었죠. 그리고 그 형이 사정이 있어서 이제 또 못 나오게 됐을 때 그 다음 저를 또 같이 해줬던 동생이 있어요. 지금은 한국으로 갔는데 또 그 동생이 한국으로 갔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또 제가 공부를 시작하게 돼서 많이 신경을 못 쓰고 있을 때 저를 도와서 같이 해줬던 친구가 또 있어요. 그 친구도 한국 갔어요. 그리고 제가 공원에 와서 이제 기관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손을 걷어붙이고 나도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친구가 있죠. 지금 그 친구 아직까지도 기관의 중책을 맡고 있는 이제 케빈이라는 원서 형제라는 친구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제가 큰 빚을 지고 있죠. 고맙죠, 참. 생각하면 그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못 왔죠. 이게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끄심이 있었다면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정말 함께 하시는 은총이 있었다라고 저는 믿어요. 다시 이제 이 컴퍼니로 뭐라고 부를까요? 비즈니스 아니면 미니스트리? 뭐라고 부르는 게 저는 맞을까요? 비즈니스로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가 교회 그 처음에 공원 모임 할 때 저희의 이름이 Poor Church였어요. 친구들하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건 제 바람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 발자국 더 들어간 거죠. 나의 바람은 이거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그냥 제 스스로 해결책을 제 스스로 내놓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라고 얘기했을 때는 비영리 단체라는 스트럭처 그리고 비즈니스라는 스트럭처가 더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욕심을 버렸어요.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오케이, 이게 더 필요해? 그럼 됐어. 우리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저희도 얘기할 때는 종교단체나 사역단체로 절대 설명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 기관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쳐서 모인 거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규정을 해도 노숙자들이 규정을 할 거예요. 저는 옆에서 정리를 하고 그들이 결정한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도와줄 뿐이지. 그래서 비즈니스, 기관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트리트 컴퍼니의 요즘에 아니면 뭐 특히 요새 지난 코로나 이후 또 데일리 루틴 이런 것이 일단 바빠졌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지난 4월, 그러니까 올해 4월이죠. 지난달부터 저희 친구들이 매일 와서 9시에 일을 시작해서 1시까지 일을 해요. 그게 데일리 스케줄이에요. 친구들은. 말코는 이제 제너럴 매니저이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을 합니다. 제가 해야 되는 일들 중에 좀 말코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말코가 맡아서 해주고. 그래서 아침에 여기 와서 9시에 저희가 팀 미팅을 시작을 하죠. 팀 미팅을 하면 명상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아직도 친구들 다 노숙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숙이란 환경이 굉장히 스트레스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생각도 정리하고 해서 한 10분 동안 차분한 마음으로, 이제 여기에서 신앙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신앙이 있는 친구들은 기도를 하고, 신앙이 없는 친구들은 한 10분 동안 숨을 가다듬고 명상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회의를 시작을 하죠. 회의를 시작을 하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오프닝을 해요. 오프닝을 하는데 그때는 뭘 하냐면 서로에게 격려를 해주는 말을 합니다. 기도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좋은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이제 팀 스피릿을 불러일으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오프닝을 한 5분 정도 하고 바로 이제 제너럴 매니저인 말코가 테이크오버를 하죠. 테이크오버해서 오늘 해야 될 일과들을 다 주고 이제 태스크들을 알로케이트하고, 그래서 한 30분 정도 회의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일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9시 반부터 1시까지 하는 것 중에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게 지금은 트레이닝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로스터, 프로페셔널 로스터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코는 계속해서 이제 로스팅을 따로 배우고 있고, 말코가 배운 기술을 또 다른 노숙자 친구들한테 가르쳐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제 일을 하는데, 저는 이 안에 있는 인터널 오퍼레이션은 노숙자 친구들이 다 해결을 해요.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아요, 거의.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지역에 있는 기관들, 그리고 정부 기관들, 또 사업가들하고 같이 이제 미팅을 하면서 협력하는 방법을 도모하고, 또 노숙자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주체돼서 일을 끌고 나가지만 노숙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전문 지식이나 뭐 이런 기술들이 필요한 것들, 뭐 디자인이나 브랜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그것들을 또 외부에서 끌고 옵니다. 그런 리소스들을. 그러는 거에 시간을 저는 많이 쓰죠. 그래서 자금 끌어오고 네트워크 맺고,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가 페이럴 그런 거에서 이제 오피스로 옮기게 되면은 계속 그런 걸 이어가는, 케이터링하고 로스팅을 메인으로 하는 컴퍼니가 될 건가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커피 도매 사업이에요. 물론 개인들한테도 저희가 커피를 팔겠지만 그거에 집중하지는 않고요. 집중하는 대상은 지역의 큰 공장들, 랭캐스터 공장이 많아요. 왜냐면 여기 땅이 넓고 여기 도시가 굉장히 비즈니스 프렌들리 시티이기 때문에 공장들, 매니팩처링 플랜트가 많아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한테 커피 납품하고, 그리고 저희가 오랫동안 이것을 하면서 비영리 단체들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 사람들한테 커피 납품해주고, 그리고 정부 기관들한테 커피 납품하고, 어떤 이런 큰 어카운트들을 상대로 도매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죠. 커피 캐더링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의 어떤 그런 게 아직까지는 이제 있어서 당분간은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커피 캐더링 사업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그때는 커뮤니티에 직접 나가서 관계를 맺잖아요. 그거가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고는 있죠. 네, 할 수 있을 때를. 아마 이걸 보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뭐 제2의 케빈, 제2의 그 돕는 사람들처럼 관심이 있을 거예요. 뭔가를 하고 싶다, 뭔가를 돕고 싶다, 뭔가 아니면은 홈리스에 관심 없는 크리스찬 많이 없고, 뭐 선교나, 근데 뭐 모르잖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엄두도 안 나. 그런 사람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 되게 굉장히 당연한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Just do it. 처음에는
성숙하게 뭔가를 해내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와서 저도 생각해보면 저가 얼마나 미성숙하게 사람을 대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시작을 했고 거기서 배우려는 무엇에서든지 간에 부딪혀서 배우려는 마음이 있었고 그 가운데 성장했던 것 같거든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본인이 목표를 두고 어떤 것을 목표를 두고 시작을 했는데 그 목표를 못 이루고 끝날 수도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사역이든 뭐든지 간에 온전해지는 과정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대단한 생각이, 성공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것이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공적인 사업, 성공적인 컨셉트, 성공적인 사역이 돼가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디선가 시작하지 않으면 거기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뭐가 모자르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아, 뭐가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못 시작하겠어, 이게 아니라 어디선가 시작하면 온전해지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는 거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가는 이상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미 그 스텝을 밟아서 사역을 하시거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꼭 해내십시오 라는 말씀. 누가 저한테 이 얘기를 하면 저는 굉장히 용기가 돼요. 그래서 화이팅, 같이 해냅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처음에 이거 사역 시작하실 때 완전히 그냥 뛰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직업적인 부분, 경제적인, 그러니까 내개인적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이나 그런 거 없으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도 조금 궁금해요. 경제적인 굉장히 실질적인 거고 그것을 간과하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경제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지도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일을 해가지고 주위에서 응원해 주시는 차원에서 저를 서포트해 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있어서 그걸로 연명했죠. 연명했죠. 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이것을 스스로 경제적인 것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만약에 결정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같이 끌고 나가고 싶으면 또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요,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 만들어내요. 이게 내가 정말 간절하게 하고 싶으면 이걸 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야, 나 이제 I'm broke. 나 이제 이거 하려면 내가 1년 안에 이거 만들어내야 돼. 아니요, 못해. 이렇게 얘기 딱 했어요. 저희 이사지도단에서 다 얘기했어요. 내가 1년 안에 이거 기간 못 세우면 나 이제 못한다. 그래서 친구한테 했던 얘기가, 야, 나도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고 니들도 먹고 살아야 돼.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돌파구로 나온다. 네.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하면 되게 쓰린 말 같지만 간절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네. 슈가지요. 네. 결혼하셨죠? 결혼했죠. 네, 그 아내분이 이 과정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도 약간 궁금해요. 네. 아내분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좀 아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은 게 없었는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 제가 딸이 있거든요. 근데 딸이 저 같은 남자를 만났다? 안 되죠. 절대 안 되고,
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어요. 당연히. 예. 지금도 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내한테 고마운 건 절대로 저한테 싫은 소리를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내일 생활은, 다음 달 생활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돼.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거야? 지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거야? 무조건 해내. 막. 엄청난 응원자죠. 그렇게 말했다고 속이 안 타들어가냐? 절대 아니죠. 속이 타들어가면서도 그런 말을 했던 강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한테. 고맙죠. 네. 그 음악을 계속, 그러니까 어떤 음악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제 지금도 그런 음악 활동을 좀 하고 계세요? 네. 일단 음악 활동은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저는 다른 일들이 너무 바빠서 음악에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뭐 음악에 대한 뭐 욕심은 없는 건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돼서 이제 안 하는 건데, 어떤 음악을 제가 했냐면, 제가 밴드가 있어요. 밴드 이름이 입스예요. 입스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으로서 하는 것도 있고 발로써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있다라고 저희는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다라는 뜻에서 입스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하는 노래들을 많이 만들었고, 노숙자 친구들을 만나면서 노숙자 친구들의 삶을 배경으로 한 노래들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애플 뮤직이나 스포티파이 가면 저희가 미니 앨범으로 낸 앨범도 있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기관에 집중하기 전까지는 뭐 많이 공부하기 전이구나.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음악을 좀 했어요. 공연도 많이 다니고. 네. 지금은 많이는 안 하고 있고요. 네. 맞아. 그리고 혹시 이제 뭐 제일 좋아하는 촬영이라든지 노래라든지 간단히 볼수 있으신지.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그냥 여러 개여도 괜찮아요. 제가 찬양을 잘 안 들어서. 사실 근데 아주 여러 찬양이 있어서 저한테 가장 의미 있는 곡을 들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굉장히 유명한 곡이고 누가 뭐 제일 좋아하는 곡이 뭐예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굉장히 식상한 얘기인데 저한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곡이죠. 제가 노숙자들한테 처음 노래를 불러줬던 곡이 제 곡 이름이 Born to be Loved예요. 네.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메시지를 이렇게 불러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의 그 내용을 담은 영어 노래를 제가 따로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곡이 참 의미가 있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운 로스팅 패실리티를 공사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지금 자금을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것에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이메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스트릿 컴퍼니는 노숙자분들이 직접 많은 일들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노숙자분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도와주는 젊은 전문인 단이 있어요. 지금은 브랜딩 해주시는 분, 커피 전문가, 그리고 IT 전문가, 폴리시 전문가 이렇게 넷이서 도와주고 계신데 지금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이 사진 전문가,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친구들한테 가르쳐주고 일정 부분들은 매니징 해주실 수 있는 소셜미디어 전문가들 좀 찾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